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스마트 과정심사센터의 진인선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간 원격훈련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오고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 내실화, 두 번째는 훈련 품질 제고, 세 번째로는 트렌드화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제도에 대한 변화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훈련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 과정들을 공급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훈련, 원격 훈련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처음 도입된 콘텐츠 등록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본 콘텐츠 등록제가 도입되었을 때 살짝 좀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 좀 혼란스러워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콘텐츠 등록제를 통해서 훈련 과정들이 좀 적시에 공급되고 있다는 의견과, 또 두 번째로는 과정과 콘텐츠를 함께 심사함을 통해서 이 심사에 대한 부담들에 대해서 좀 완화되었다는 현장 의견들을 듣게 되어서 제도가 안착되고 있구나라는 안정감도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했습니다. 훈련기관 관계자분들 포함해서 공급사, 그리고 또 사업주 관계자분들도 저희가 좀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주셨던 의견 중에 하나가 공고를 좀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 일정이 좀 미리 나와서 훈련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4일이었죠. 저희가 먼저 공고를 드렸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심사 일정도 미리 좀 알려드렸습니다. 심사 일정도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기관분들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언제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정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셨던 의견들을 반영했고요. 올해 또 저희가 또 의견 수렴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안내를 미리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훈련 과정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2019년에 생기고 벌써 4년 정도가 이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지털 또 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원격 훈련에서의 이런 신기술이나 과정들이 잘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장에 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무료 온라인 콘텐츠가 공급되면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신 훈련생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어떤 질의셨냐면 거기서 공급하는 과정과 저희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콘텐츠라는 것을 놓고 보면 동일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단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향이나 운영하는 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그 한계에 따른 조정 개수라든지 디지털 융합 훈련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전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기는 훈련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심평원 저희가 모두가 원팀이 되어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원격 훈련의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과정들이 적시에 좀 공급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훈련 관리나 그 노하우에서 좀 차별화를 기여할 수 있는 좀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또 당부드리기 원하는 것은 다른 한편 측면에서는 건전한 원격 훈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사 노력 좀 당부드립니다. 건전한 훈련 시장이란 것은 어떤 한 기관만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격 훈련을 공급하시는 모든 기관들이 책임과 또 자율이라는 그 원칙 안에서 훈련 공급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또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주셨듯이 내년에도 본 원격 훈련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쓰십사 좀 요청드리고 당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원격훈련 과정심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스마트 과정심사센터 정민규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업훈련 시사평가원 정민규 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원격훈련 심사제도 및 추진 방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22년도에는 제도 개편이 좀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등록제라는 거를 시행을 했는데 등록제 시행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조금 안정화, 내실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큰 개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사 차수 확대, 두 번째는 과정 등급 심사 기준 체계와 세 번째는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한 가지씩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심사 차수를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는 7회차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존 기관 분들이면 아시다시피 1회차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등록제 시행에 있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컨텐츠를 하다 보니 첫 번째 1차수 때는 금년도에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1차수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그 22년도에 이게 7회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존 훈련기관들의 좀 요구사항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정례화시키기로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6회차였지만 이제 금년도부터는 쭉 7회차로 진행할 거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존 기관분들께서 보통 상반기에 훈련 수요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훈련 수요에 맞춰서 1월 달부터 접수를 받아서 빨리 결과 발표를 하는 걸로. 그래서 C등급 과정의 경우에는 2월 6일 날 결과 발표를 하고 AB 등급은 2월 17일 날 해서 2월 달부터는 훈련이 개시될 수 있게끔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작년이랑 일자가 좀 많이 조정이 됐는데 2월에도 좀 수요가 있으시다고 해서 2월에도 또 맞춰가지고 심사 차수를 신청 기간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부터는 7회차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정 등급 심사 기준 체계화인데 실질적으로 이 등급 심사 기준을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A 등급이 금년도 들어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많은 A 과정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금년도부터는 아마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A 등급 과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 등급과 B 등급.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계속 비판받았던 거는 A 등급과 B 등급과 C 등급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비판이 계속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에는 기존 기준을 보다 보면 각 항목별 지표별로 그 증빙 여부를 봐서 심사를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다양한 과정 개발 방법 활용 및 구성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증빙자를 첨부를 했으면 별다른 요건 없이 증빙자료와 그걸 한다라는 것만 증빙이 된다면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개편 방향으로는 좀 우수성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수성을. 단순히 있기만 한다라는 게 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얼마큼 더 훌륭한지, 우수한지 여부를 좀 척도별로 해서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교광생 HRD 내 등록 여부라는 항목을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지표냐면, 그 여러분들께서 과정을 신청하실 때 훈련 교강사분들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한 인원의 50% 이상이 NCS 확인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점수를 부여했었어요. 네, 앞으로는 NCS 확인 강사 등록 여부 관계없이 이거 등록 여부는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요자 정보 제공 확대인데 그 훈련생 정보 그리고 기업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훈련의 정보가 좀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시장에서 받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HRD 넷상에서 훈련생들이 훈련을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에 대한 과정을 들었는데 과정이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최신성이 부족하다. 라는 이런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HRD 넷상에서 최소 콘텐츠 개발 종료일까지는 공개할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5년 전에
최초 개발을 끝낸 콘텐츠도 있을 거고, 금년도에 끝난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5년 전에 했던 콘텐츠가 사실 여러분들 계속 수시로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 심평원에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데, 훈련생한테 보여지는 화면은 그러니까 최초 개발일자 플러스 그리고 변경 신청 기준일까지도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개발하고 한 번도 변경이 안 했다면 최초 개발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최초 개발일 이후에 변경 심사를 통해서 변경을 받은 다음에 변경 확정이 됐다면 그 확정일자가 최초 개발일자처럼 보여질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격훈련 심사 제도 안내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격훈련 유형은 인터넷, 우편,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한 80, 90% 이상은 인터넷 과정일 건데, 인터넷 과정.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과정일 거고, 그리고 일부 우편, 그리고 스마트 훈련 과정은 좀 국수수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세 가지는 뭐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게 쑥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훈련 적용훈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상은 사업주 훈련과 그리고 국민내외배움 카드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자체가 있고 사업주 위탁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자체는 그 사업주가 스스로 본인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는 거고, 위탁은 사업주가 여러분 같은 훈련기관들한테 위탁을 주는 훈련이겠죠. 그래서 사업주 훈련이 저희 원격 훈련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뭐 통계로 보자면 90% 이상이 거의 사업주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국민내외배움 카드 훈련은 개인이 스스로 카드를 발급해서 이제 참여하는 훈련인데 아마 많은 수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국민내외배움 카드 훈련도 근로자 훈련, 실업자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업자 훈련은 극소수의 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다시피 협단체와 그리고 BHA 이 기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원격훈련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설명드릴 건데, 그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 절차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신규 기관들, 그러니까 23년도에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도만 아마 대략적으로 이해한다면 다음 기준만 설명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콘텐츠 개발, 그러니까 콘텐츠 단계로 따지자면 콘텐츠 등록, 콘텐츠 심사. 여기 단계까지는 저희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과정 심사부터는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7회차. 그 회차별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고, 과정 인정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콘텐츠 개발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 콘텐츠 개발 주체는 CP사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훈련 기관도 될 수 있고 CP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 등록, 그리고 콘텐츠 등록에 대한 등록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과정 심사를 하고, 그리고 과정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면 각각 주체별로 인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업주 훈련과 그 국민내외배움 카드 훈련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주 훈련은 공단 지부지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카드제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센터에서 이제 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오늘 금일 설명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원격 훈련 기관이고, 저희가 어제 좀 부산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좀 많이 오해를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아예 인증평가도 받지 않고 지체 훈련 기관이거나 하시는데도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일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분들은 지난번 발표한 인증평가에서 원격 훈련 기관으로 인증을 한 분들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디움 훈련 기관들, 이렇게 딱 두 가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체 훈련 기관이라든지 아직 그냥 원격 훈련을 기관으로 준비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부터 또 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여 대상은 그분들이라는 거 좀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저희 스마트 과정심사센터 오세훈 대리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과정심사센터의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콘텐츠 등록, 그리고 이제는 과정심사, 그리고 기타 심사와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콘텐츠 등록 개요인데요. 일단은 이 콘텐츠 등록 같은 경우는 콘텐츠 소유기관, 즉 이 콘텐츠 개발사, 뭐 유통업체, 훈련기관 등에서 이제는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는 이번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콘텐츠 소유권을 가진 기관의 콘텐츠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심사단에서 이제 자체개발 여부를 가지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요건심사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는 콘텐츠 등록기관과 훈련과정 신청기관이 일치할 경우에만 과정심사에서 이제 자체개발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보시면은 이 콘텐츠 등록기관과 그 과정심사 신청기관이 좀 상이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상이한 경우에도 이제는 그 자체개발 확인서 거기서 이제는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양도양수 계약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는 다 제외하고 이제는 이제 자체개발 확인서도 이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등록하는 화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이제는 미리 이제 자체개발 확인을 인정받을 기관이 콘텐츠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이제 사전에 이제는 준비를 하셔서 신청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방법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원격훈련 시작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연중 수시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가고요. 좀 내용 및 특성에 따라서 조금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출 자료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콘텐츠 개요서나 이제 별첨 자료, 그리고 이제는 우편 같은 경우는 교재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따로 해서 스캔용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는 올해 이제 콘텐츠 등록 심사가 이제 도입되면서 조금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 그 LMS 이쪽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간에는 이제 훈련 기관분들이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LMS가 무조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LMS를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이제 제출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CP사분들이 이제 LMS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냥 URL 경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쪽에는 자주 이슈가 있었던 측면이 이제는 그 중복 로그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의 아이디에 그러니까 다수의 과정을 탑재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복 로그인을 제한하면은 이게 여러 과정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심사위원분들이 붙잖아요. 그럼 이제 접속할 때마다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좀 중복 로그인 좀 풀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디에 여러 과정을 탑재시킨 경우에. 근데 사실 이게 그 콘텐츠 등록 심사보다는 과정 심사에서 많이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아이디에 한 200과정 넘게 신청 넣는 경우도 봤어요. 그 경우는 진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전화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진도율 제한, 그 다음에 뭐 순차학습. 진도율 제한 같은 경우는 보통 잘 해결을 해서 와주시는데 또 순차학습 같은 경우는 가끔 해결을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는 막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실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딱 이슈가 있을 만한 지점들 포인트를 짚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서 접근하시는데 순차학습이 걸려 있으면은 내용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본인 인증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LMS 기능 설정 오류로 인해서 심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그 등록 심사 기준인데요. 이거는 올해 진행된 것과 이제는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적정성, 원격 훈련 적정성, 그다음에 과정 부분 분류, NC 직종 분류 및 적용 여부, 그다음에 분량, 내용,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먼저 이제 지원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이제는 사업주 훈련 그리고 이제는 근로자 실업자 훈련에 대해서 각각 그 규정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과정 같은 경우는 사업주 훈련에서는 되는데 이 내일 배움 카드 쪽 훈련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업 단위로 해서 이렇게 규정이 다르게 있는데, 이 콘텐츠 등록 신청을 해보신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원격 훈련, 우편 원격 훈련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원 적정성 상에서는 이런 그 공인중개사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시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정심사단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이제는 조정할 건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상 한정과 이제 외국어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대상 한정은 일단 사업주 훈련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인정 제외 대상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근로자 직무와 지속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에 한해서 운영하는 그런 판정하는 제도고요. 이렇게 이제 대상 한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정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과정 인정하고 실시신고 단계에서 이 관련 서류를 갖다가 이제는 그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제출하면은 이렇게 이제는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과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국어 과정 같은 경우는 사업주 근로자 대상 훈련 중에 인터넷 원격 훈련에 한해서 외국어 과정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편, 스마트 쪽 이쪽은 이제는 외국어 과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자 훈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 근로자 쪽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학 능력 개발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외국어 과정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영문법이라든가 또는 회화 이런 과정들도 다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토익 같은 그런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은 인정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원격 훈련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원격 훈련의 그런 기본 구성 요건들, 뭐 내용 전달이나 학습 활동들,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여부를 이제 검토하게 되고요. 이미 이게 꽤 오래된 기준이라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훈련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그런 단순 동영상들, 뭐 직체 강의 촬영본이나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또는 뭐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은 이제는 원격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구분 분류의 경우는 전문 직무, 그다음 법정 직무, 외국어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공통 법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인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법정 직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의 특정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인증 등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이제 법정 직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슈는 이 법정 직무와 외국어를 판단하는 뭐 기준도 기준이지만 그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계 차시라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면은 그런 전문 직무로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한계 차시라도 이제 법정 직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냥 이제 법정 직무 과정으로 저희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직종이 있을 거예요. 뭐 고객 관리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한 차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하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NCS 직종 분류 및 적용 여부인데요. 이 직종 분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정 개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의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NCS 적용 여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이제 15년도인가 16년도 이쯤에 해서 이제 NCS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심사 기준이 저희가 이제 포함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심사 지표는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는 그간에는 그 인증평가에서 이제는 가점 영역으로 해서 이게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공고 난 것 한번 보시면은 가점 영역에서 이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뭐 NCS 적용 과정으로 해서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어떤 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렇게 이제 NCS 과정으로 개발되었다라는 좀 그 홍보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개발해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NCS 과정으로 해서 신청 넣으시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차 시에 40% 이상 이렇게 적용됐었을 때 저희는 NCS 적용 과정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분량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차시당 훈련 분량과 이제는 평가활동 훈련 분량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차시당 훈련 분량은 학습 시간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 불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25분 이상은 아마 잘 아실 거고, 20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이북 형태라서 그래서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훈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는 분량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우편 원격 훈련은 2개월 이상 충족한 훈련 교재로 이제 구성했었을 때 분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나오는데, 이 콘텐츠 구동 시간과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그 모두 합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 시간에 대한 부분이 처음 접했을 때 참 어려운 표현인데 아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오인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 심사를 넣으실 때 일단 재생 시간에 대해서는 잘 넣으시는데 학습 시간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 학습 시간은 이러한 재생 시간과 그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는 퀴즈 같은 거를 이제는 푼다라고, 그 콘텐츠 내에 퀴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퀴즈 같은 경우는 재생 시간은 한 7초, 많아봐야 10초도 안 돼요. 근데 막상 그걸 학습하는 데는 뭐 이제는 문제를 조금 푸는데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좀 해설을 읽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는 산정해서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뭐 과도하게 막 퀴즈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 잡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활동 훈련 분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신청한 평가 유형, 그래서 이제 시험이나 과제 또는 시험 플러스 과제 형태로 해서 이렇게 따른 출제 문항수 및 응시 제한 시간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 2시간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분량이 16시간 미만인 경우는 최대 1시간, 16시간 이상인 경우는 최대 2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많이 익숙해지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기준에 맞춰서 뭐 시험 플러스 과제로 한 경우는 뭐 10문항, 시험 10문항, 과제 1문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출제를 해오신 걸 항상 이제는 보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는 가끔 이제 발생하는 이슈가 뭐였냐면은 응시 제한 시간 때문에 이걸 불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시험 10문항, 그다음에 과제 1문항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응시 제한 시간이 30분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0분을 30분 이하로 설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30분을 초과해서 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해서 응시 제한 시간을 설정을 해두면은 이게 이제는 평가활동 시간으로 해서 1시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응시 제한 시간을 잘못 기재하셔서 인정 못 받는 사례가 되게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뭐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해서 자동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접 그걸 갖다가 입력하시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시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대로 거의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 같은 경우는 그 평가활동 훈련 분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이지 그 평가 적정성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평가 시간을, 이 평가활동 훈련 분량을 인정받고 싶지 않으신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낮춰서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심사위원님이 이제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는 내용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그간에 이제는 계속 해왔던 심사 내용이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 뭐 법령이나 자격 기준, 그런 최신 개정사항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많이 이슈가 있는데,
이런 저희가 이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이제 법령 개정이 어느 때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약간 조금 오래된 콘텐츠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바뀐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에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그 LMS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MS 쪽에 이제 평가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LMS의 평가가 잘 탑재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는 그 과정계획에서 별점자료 상에 있는 평가 문항들이 잘 LMS에 잘 반영되었는가 이런 부분 항상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부적합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등록 심사로 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는 CP사 같은 경우 LMS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제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생 평가 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올해 바뀌었는데 좀 이번에 좀 명확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이 훈련생 평가 풀 같은 경우는 일단 콘텐츠 등록 심사 때 전체 평가 방법 및 문항풀을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심사 시에는 거기서 약간 취사 선택해서 신청을 넣으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콘텐츠 등록 심사 때 뭐 진행 단계 평가, 시험 과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정 심사 때는 뭐 진행 단계 평가를 빼고 이렇게 이제는 시험과 과제로서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는 거고요. 문항 수가 뭐 이제는 한 100문항 중 100문항 정도를 이제는 콘텐츠 등록 심사 때 이렇게 세팅해 놨는데 과정 심사 때는 거기서 한 60문항만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다만 이 콘텐츠 등록 심사 때 뭐 시험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과정 심사 때 과제를 추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됐었고 사실 이걸 가지고는 아예 시스템을 막아버리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아예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그냥 막아버렸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렇게 과제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콘텐츠 변경 신청을 통해서 사전에 그 평가 방법 그리고 이제는 문항을 추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진행 단계 평가에 대해서도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초에 그 사업주 고시 개정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다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뭐 진행 단계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도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한 7년 정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훈련생의 학습 성과 및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종 평가 전 학습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평가 활동이라고 해서 보통 한 중간 평가 개념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서 이제 사업주 우편 원격 훈련에 대해서만 이 진행 단계 평가가 이제 필수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 훈련에서는 그냥 선택적으로 편성 가능하니까 이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주 우편 원격 훈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주일에 학습 활동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맞춰서 진행 단계 평가를 이제는 세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행 단계 평가는 LMS의 평가 결과가 연동되어야 하고요. 최대 이제 10에서 30점 범위 내에서 이제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실시 횟수나 출제 문항수, 그다음에 평가 유형, 그다음에 뭐 시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등록이 이제는 결과가 이제 발표되면은 저희 이제는 2심사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부적합이 난 경우에는 이제 재신청할 때 다시 이제는 안내된 부적합 사유 외에도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심사 신청 넣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정 심사입니다. 일단 이 과정 심사에 대한 그 신청 자격은 사업주 이제는 위탁 훈련이나 또는 이제 근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증 평가에 대한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 사업주 자체 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이 없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청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기관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실업자 원격 훈련 운영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업자 원격 훈련 운영 사업주 단체로 선정된 기관 그리고 이제 BHA 기관에 대해서만 현재 실업자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진행이 되고 연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미 그 정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심사 차수가 1, 2, 3월에 다 몰렸어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 간담회를 했더니 이렇게 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앞에 좀 이렇게 많이 그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좀 일정이 좀 빡센데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기본 심사 쪽 기준은 일단은 심사 시점 자격 그리고 이제 지원 적성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행정 처분, 동일 과정 여부, 교감사 자격 요건, 학습 진행 가능 여부, 자체 개발 여부, 수료 기준, 최소 훈련 시간 이렇게 이제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면 이게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가끔 이게 그 부적합이 아니라 좀 조정 판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업주 플러스 근로자로 그냥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근데 근로자 훈련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뭐 최소 훈련 시간이라든가 또는 수료 기준 등 때문에 이 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부적합 판정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부적합 판정하는 거는 좀 과한 조치다라고 좀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 판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이제 조정 판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심사 신청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심사 신청 자격 및 지원 적성성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주 근로자 훈련과 이 실업자 훈련에 따라서 조금 이 자격이 좀 달라진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 지원 적성성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이 콘텐츠 등록 심사 때 말씀드린 그 부분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 해당 여부인데요. 이 신청한 훈련 과정이 행정처분 과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과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신청 훈련 과정 모두 부적합을 받고 좀 해당 과정 또는 이 세분류 단위로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처분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동일한 직종으로 신청한 과정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되고 좀 타 직종인 하더라도 되게 유사한 그런 그 직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 같이 이제 부적합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그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그 위탁 인정 제한일이 딱 있을 겁니다. 이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신청 마감일에 딱 그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원격 훈련 기관분들께서 워낙 잘 운영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렇게 행정처분 쪽으로는 문제되는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동일 과정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인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이 동일 과정 여부는 일단 기승인 받거나 동일한 심사 차수에 주목되는 콘텐츠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정 직무 과정 또는 디지털 융합 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일단 동일 과정이 있었을 때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은 훈련 과정에 한해서만 동일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고요. 이 90일 미만으로 남은 과정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적합 판정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 유사한 법정 직무 과정이 동일한 심사 차수에 중복 신청된 경우에는 그냥 모두 부적합 판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한 개 차시라도 그냥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동일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일단 신청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반대 국부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법정 직무랑 이제 디지털 융합 과정에 대해서 이제 동일 과정으로 본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전문 직무나 외국어, 실업자 과정 같은 경우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뭐 등급 원하시는 뭐 등급을 뭐 B등급을 원하셨는데 뭐 C등급을 받으셨다. 뭐 이제는 뭐 그 자료 같은 걸 제출을 못 하셨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조정됐었을 때 아니면은 뭐 수료 기준 같은 걸 조정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신청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사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되게 많이 이슈가 됐어요. 저희 쪽에서도 되게 많이 좀 예상치 못했던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게 원래 이제는 사업주 지원 규정상에 있는 별도의 그 교황사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그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교황사 자격 요건으로 해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이 뭐냐면은 그 1번 항목이에요. 1번 항목을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은 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교육훈련 경력과 여기 4번에 해당하는 실무 경력이 구분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경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거에 따라 학력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력 증빙, 그래서 교육훈련 경력이 있으신 분은 학력 증빙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기준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만 있으면은, 정확히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만 있으면은 인정이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석사학위에 정확히는 석사학위뿐만 아니라 사실 그 학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석사학위에 추가적인 교육훈련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인정받았었던 교황사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하면서 신청을 넣었다가 이 1번 항목 때문에 이제는 불인정받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는 고려해 주셔서 교황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학습 진행 가능 여부인데요. 이 부분 뭐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 개발 여부 같은 경우는 콘텐츠 등록 기한과 과정심사 신청 기원이 일치한 경우에만 자체 개발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꼭 그 신경 써주셔서 이 콘텐츠 등록부터 필요하신 경우 다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 이제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 직무 과정은 자체 개발 인정이 불가합니다. 뭐 인정이 불가하다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현재 그 사업주 고시상에 자체 개발로 해서 이제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그 훈련 인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이었던 게 뭐 5,000명, 그리고 뭐 우수훈련 기간 경우는 10,000명까지 해서 그 지원 인원 한도가 좀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정 직무 훈련 같은 경우는 그 요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3,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당 업수 판정을 하는 것 뿐이지 뭐 자체 개발 인정 여부 자체를 뭐 인정 안 하거나 이런 여부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료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관련 법령에 따른 훈련 분류별 수료 기준 요건 준수 여부를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류별 수료 요건, 수료 기준 요건을 비충족한 경우는 저희가 부적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사업 22년도에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사업주 훈련 쪽에 인터넷 스마트 훈련 같은 경우는 훈련 실시자가 수립한 수료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평가 수료 기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무조건 60점 이상이었는데 60점 이상이 아닌 적절한 그 수료 기준을 수립하셔서 신청 넣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쪽으로 또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같은 하나의 콘텐츠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주 훈련도 하고 근로자 훈련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수료 기준을 사업주 훈련은 한 40점 정도로 잡고 근로자 훈련은 한 60점 정도로 해서 각각으로 해서 이제 수료 기준 해도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은 한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주 과정으로 해서 수료 기준을 그렇게 40점을 설정하고 근로자 과정으로 60점을 설정해서 그렇게 이제 신청 넣으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직무, 외국어, 실업자 과정에 한해서만 과정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최소 훈련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최소 훈련 시간에 대해서도 좀 지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최소 훈련 시간이 콘텐츠, 즉 원격 훈련 시간 기준을 하는지 아니면은 평가 시간까지 포함한 총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총 훈련 시간 기준입니다. 즉 평가 훈련 시간을 포함한 그런 시간을 저희가 이제 최소 훈련 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훈련 시간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콘텐츠 시간이 3시간으로 했었을 때 평가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4시간으로 해서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콘텐츠 개발 및 그 과정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별 수료기준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부적합한다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그 사업주 플러스 근로자로 해서 신청 넣는데 이 훈련 시간이 미충족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 이걸 부적합을 시키면은 정말 그 큰 문제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정으로 해서 사업주 훈련만 운영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 조금만 이제 신경 써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영역인 이 등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등급 심사를 통해서 A등급과 B등급 그리고 C등급 간의 좀 차이를 좀 명확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제로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틀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등급은 80점, B등급은 60점에서 80점, C등급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A, B, C 등급을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기존하고 동일하게 기본 선생님들께서 작성한 그런 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항목별로 점수 인정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요. 합산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항목별 점수는 신청 점수 대비 일단 상향하진 않고요. 이 신청 점수 인정 또는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훈련 시장의 이제 공급 실태에 대한 부분은 이 1.1 항목은 기존하고는 동일한데 배점이 조금 이제 이 시점으로 조금 커졌다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22년 12월 1일자로 해서 23년 조정 개수가 공고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적용일이 3월 1일자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23년 3차 심사부터 해서 23년 조정 개수 결과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2년 2차까지는 기존에 적용됐었던 22년도 조정 개수 결과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자체 개발 및 최신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최대 이제 10점까지 부여가 되는데요. 이 최신성이 이제는 2년이라는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정하게 되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콘텐츠 등록할 때 기본 정보의 그 개발 종료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청 그 마감일하고 이제는 서로 간에 맞춰서 이게 2년 여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일단은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콘텐츠가 이제 내용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해서 콘텐츠 변경 신청을 넣으셨을 때 훈련 내용으로 해서 이제는 콘텐츠가 변경이 되면은 이 변경 결과 발표일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 수정일이라고 할 건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최신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 콘텐츠를 자체 개발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등록 기간과 과정심사 신청 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만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그 산업기업 현장성 반영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 맞춤형으로서의 적절성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충족했었을 때 어떤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이 3.1 항목 같은 경우 기존하고는 문구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 불인정 예시가 조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과정에 대한 좀 관련성이 낮은 직종별 수요조사 또는 그냥 단순 참여 의사 설문 그 다음에 큐넷 등의 인터넷 등록된 정보를 그냥 편집해서 그냥 올린 정보들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수요조사로 볼 수 있느냐라고 그간에 이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질적인 판단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전 분석 결과를 통해서 좀 교수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전략, 좀 성과 관리 등을 연계 반영해서 과정이 개발되었는가 여부까지 해서 최대 10점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업 맞춤형 과정의 경우에 그 기업과 훈련 운영, 관리 계획 등 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증빙된 경우에 대해서는 5점 부여하고 이게 좀 그 시청 과정까지 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정보가 이렇게 기입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증빙된 경우에 대해서만 10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 설계 및 학습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4.1 항목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시는 그 기준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챗봇이나 보충심화 학습 자료, 용어 설명집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인정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 다만 이렇게 증빙 파일을 누락한 경우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다 인정받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4.2 항목이 상당히 좀 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좀 오래 원격을 하셨던 분들은 이걸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과거 A등급을 받기 위한 그 기준이었던 거였는데 그런 소셜 러닝 또는 토론 활동, 라이브 세미나 등 그런 교감사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화 맞춤화 상호작용이 활동이 좀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최대 20점까지 해서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화 맞춤화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 방식은 기존 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선수학습 수준 진단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이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 맞춤화된 학습 자료를 제공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대부분 잘 지켜오시는데 이 5.2 항목이 그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별화 맞춤화된 학습 자료잖아요. 그럼 당연히 훈련생 수준에 따라서 뭐 상중하로 구분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하든 이렇게 이제는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보충심 학습 자료를 올려놓고 이거는 개별화 맞춤화된 거다라고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계속 보는데 이게 많이 힘들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하셔서 신청 넣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다양한 평가 방식, 실시 및 피드백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6.1 항목에서는 뭐 현업 적용형 문항 또는 시험 과제 형태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하는지 그리고 6.2 항목에 대해서는 과제에 대한 그런 뭐 참작 지도나 개발 피드백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 훈련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은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스마트 훈련 과정 운영 역량과 운영 계획, 성과 관리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이제는 부여하는 심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부적합을 등급 심사에서 부적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인 경우는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좀 기준이 많이 통폐합이 좀 됐는데 그래서 많이 좀 질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 스마트 훈련 등급과 관련돼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개별적인 컨설팅을 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 담당자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뭐 유선 컨설팅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꼭 저희 쪽 담당자를 좀 찾으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결과 확인인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적합받았을 때, 등급과 이제 심사 발급 코드가 이제 부여가 되고요. 그러시면은 이후로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센터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합이 된 경우는 다시 신청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다음 차수에 부적합 사유뿐만 아니라 신청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신청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7일 이내에 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적합을 받으셨거나 아니시면은 판단하시기에 뭐 등급 같은 거에서 조금 이거는 결과가 이건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은 이 신청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는 AB 등급 결과 발표 날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결과 공고를 냅니다. 결과 공고가 나면은 거기서 이 신청 기간이 정확하게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신청 결과 발표일까지 예정된 날짜를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신청을 넣으시면 되고
저희 쪽으로 해서 이메일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된 과정은 좀 결과 발표가 되기 전에 해당 과정 인정 신청 및 과정 운영, 동일 유사 과정이 별도 과정 심사 신청이 좀 불가하니까, 즉 저희가 이 신청을 받는데 이게 부적합 받은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적합을 받은 상태에서 이 신청을 넣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등급 같은 것들.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인정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과정 운영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바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 신청한 과정은 일단 좀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개수에 대한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결과가 나가면은 발급 코드에 이게 찍혀서 나가죠. 그리고 이제는 그 조정 개수 같이 이제 공급 수준에 따라서 훈련비를 대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마트 훈련 또는 신기술 훈련이나 A등급 훈련, 법정 직무 과정, 외국어 과정 같은 경우는 조정 개수 적용이 좀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타 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콘텐츠 변경 심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22년도에 이제는 콘텐츠 등록이라는 게 이제는 처음에 도입됐고, 이 등록된 콘텐츠에 대해서 훈련 내용이나 평가가 좀 변경된 경우에 이렇게 콘텐츠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차시 및 분량 변경은 좀 불가하고요. 필요시에 신규 콘텐츠 등록을 통해서 일단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콘텐츠가 등록될 때 이 콘텐츠의 원격 훈련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한 16시간이든 15시간이든 이렇게 정확하게 박혀 있는데, 거기서 시간이 변동되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만약 시간이 변동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규 콘텐츠로 해서 들어오실 문제지 변경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는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용, 그다음에 훈련생 평가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중 수시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끔 저희한테 이제 질의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콘텐츠 변경 심사를 통해서 이제는 내용하고 좀 평가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 변경 신청 쪽에서도 이게 또 훈련생 평가 내용하고 이제는 평가에 대해서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이것도 다시 또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콘텐츠 이제 등록된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변경 신청을 한 그런 과정들 같은 경우는, 연계된 훈련 과정들은 과정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그냥 콘텐츠 이제 바뀐 그 문항과 내용으로 해서 가름해서 운영하시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훈련 과정 변경 심사인데요. 이렇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적합 과정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 분량이 일단 변동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슈가 되는 거는 훈련 내용과 훈련생 평가, 이 2가지 항목이죠. 이 2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 22년 이전 승인 과정에 한해서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22년 이후에 승인받은 과정들은 이 콘텐츠 변경을 통해서 진행돼야 될 것이지, 이게 그 과정 변경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22년 이전 승인 과정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콘텐츠 등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들에 대해서 내용 변경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시스템상 이 부분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분류, 교황사, 시설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신청 기간은 그간에 이제는 올해까지는 이걸 갖다가 2주 패턴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결과 발표하는 이런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연중 수시 신청으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이제 신청 가능할 예정이고, 현재 지금 시스템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걸 바꿨냐면은, 그 2주 패턴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접수를 좀 애매하게 들어오신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이게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15일 이내로 해서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과정 변경 신청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정해진 그 일정들이 지금 다 마감된 상태라 그 2월 27일부터 이제는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많이 그간에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운영 실적을 일단 산정하게 되고 그리고 한 90일 전에 저희 쪽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심사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 유효기간 연장 대상 과정 목록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록에서 이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기관분들은 저희 쪽으로 해서 이메일로 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그 과정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1년간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장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 책자를 좀 더 명확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제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어서 저희 쪽 그 심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김상진 대리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원격 훈련이 진행되는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 이 심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과정심사센터의 김상진입니다. 네, 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용하셨던 기간은 내년에 큰 기능적인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세부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차는 회원 가입부터 기타 홈페이지 메뉴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회원 가입입니다. 신규 사용자의 경우에는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 회원 가입 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보시면은 회원 유형은 기관 대표, 훈련 기관, CP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콘텐츠 등록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 회원 유형을 저희가 좀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과정 심사가 가능하시고요. 이 CP 회원의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등록 심사가 가능하십니다. 간간히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이제 과정 심사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콘텐츠 심사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로그인 하신 회원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대표 아이디의 경우에는 그 기관별로 한 개의 아이디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개 아이디 생성해 주시고 대신에 밑에 훈련기관이랑 CP 아이디는 한 개의 그 대표 아이디 밑에 복수의 계정이 생성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요에 맞게 좀 규모가 있으신 데는 부서별로 아이디를 나눠서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좀 규모가 작으신 데는 그냥 아이디 하나로 운영하시는 데도 있는데 기관의 수요에 맞게 좀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 대표 가입 화면입니다. 아이디,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상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 훈련기간 여부에 체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과정심사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훈련기간 여부에 체크를 하게 되시면 하단에 훈련기간 관리 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업체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관할 관서라든지 훈련기간 관리 번호 등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 정보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대표 아이디의 경우에는 그 회원가입 요청을 하시면 저희 심평원에서 기재해 주신 내용이랑 올려주신 증빙 서류를 좀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최종 승인까지 다소 이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기간 CP 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아이디, 그다음에 가입하셨던 기관 대표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기관 대표 기업 회원 생성 후에 훈련기간 회원 및 CP 회원이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 훈련기간 회원 및 CP 회원 계정에 대한 사용 승인은 기관 대표 계정에서 가능하십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관 대표 아이디는 이제 저희 입력해 주신 내용을 저희 심평을 해서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드려야 돼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 기간 회원 및 CP 회원에 대한 승인은 기관 대표 아이디에서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경로는 이제 기관 대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이제 마이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 회원 관리에서 신청하신 훈련기간 회원 및 CP 회원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승인, 삭제, 반려 처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광사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정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교광사를 사전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의 교광사 등록 메뉴에서 추가,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하시고요. 단 심사 신청이 진행된 교광사는 삭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광사에 등록된 교광사만 과정심사 교수진 쪽에서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실 교광사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교광사 등록을 2심사 페이지에서 먼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교광사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이제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고 학력 및 전공을 입력하시는 경우에 증빙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광사의 NCS 분류 같은 경우에는 교광사의 NCS 소분류와 신청 과정에 NCS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심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광사의 경력, 관련 자격증, 교광사 등록 확인서 등을 이제 입력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실 수 있고, 입력을 모두 완료하신 뒤에는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교광사는 그 교광사 등록 초기 화면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등록 심사 화면입니다. 콘텐츠 등록 심사의 경우에는 2심사 초기 화면에서 상단의 콘텐츠 등록 심사 메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오며,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기존에 신청하신 콘텐츠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콘텐츠를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심사 결과 조회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 심사 결과 메뉴에서는 신청하신 콘텐츠에 심사 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콘텐츠 명을 클릭하시는 경우에는 심사 시 입력된 총평 등 세부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에서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훈련 기간을 직접 등록 및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훈련 기간만이 과정심사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제 과정심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이제 입력해서 콘텐츠마다 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훈련 기간을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기존 콘텐츠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제 등록 버튼을 통해 신규 콘텐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려는 심사 구분을 선택하시면 각 훈련 유형에 맞게 신청 폼이 변경돼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스마트 훈련, 우편 훈련 같은 신청 유형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입력하시는 폼이 일부 가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 계획서 작성 화면인데요. 이 심사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좀 특이한 내용은 내년에 이제 좀 개편되는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컨텐츠 자체 개발 외주 확인서를 업로드하는 메뉴가 없어지고,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컨텐츠 자체 개발 여부라고 해서 자체 개발인지 해당 없음인지 체크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기본 정보의 입력 항목 이제 선택값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입력 창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화면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 구분에서 직무법정 과정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직무법정 과정 관련 법조항을 입력하는 란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격증 연계 과정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명을 입력하시는 란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NCS 과정에 이제 NCS 적용을 체크하시게 되면 상단에 우측에 빨간 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NCS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목표 및 대상 입력인데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과정에 맞게 훈련 목표 및 훈련 대상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 및 컨텐츠 학습 정보의 경우에는 이 진행 단계 평가라든지 최종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 세부 내용, 평가 결과 및 피드백 등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평가 반영 비율 및
평가 활동 훈련 분량의 경우에는 상단에서 입력하신 값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계산되어 입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는 그 LMS 혹은 동영상 확인 링크를 이제 입력하실 수 있고, 우측에 검토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신 URL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컨텐츠 개요서 별첨 자료 양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고요. 과정 차시 정보의 경우에는 차시 수가 많은 경우에 일괄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차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 후에 저장 후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컨텐츠 등록 심사가 완료되며, 일단 심사가 시작되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하단의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은 위에 2개 과정은 취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밑에 2개 과정은 취소 버튼이 없는데요. 저희가 심평에서 심사가 시작이 되면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되면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훈련 과정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단 과정심사 메뉴를 통해 과정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 등록된 컨텐츠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컨텐츠는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컨텐츠가 보이시지 않는 경우에는 앞단에서 컨텐츠 등록 심사 쪽에서 컨텐츠 소유권자가 컨텐츠 관리에서 해당 훈련 기간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시는데 희망하시는 과정이 보이시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컨텐츠 소유권자로 문의를 하시면은 좀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설명의 자료지 93페이지는 그 심사 결과 조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심사 결과 메뉴를 통해 신청한 과정의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콘텐츠명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세부 심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과정개요서 양식인데요. 과정개요서 양식에 맞춰서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특히 기본 정보의 콘텐츠명부터 대상 한정까지의 내용은 콘텐츠 등록 심사 시에 인정받은 값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 별도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밑에 직업훈련 유형이라든지 자체개발 여부 이쪽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진 등록에 대한 메뉴입니다. 이 교수진 단계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활용할 교수진을 추가 혹은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등록하셨던 그 교수진을 검색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속 설명드리면은 그 평가 방법 및 수료 기준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해당 과정마다 수료 기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진행 단계 평가라든지 최종 평가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단에서도 이미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 컨텐츠 등록 심사 단계에서 인정받은 그 평가 방법만 과정 심사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콘텐츠 등록 심사에서는 시험이라는 형태만 인정을 받았다면, 과정 심사 단계에서는 그 시험만 추가할 수 있도록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간 우측에 보시면은 이 예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추가, 과제 추가, 기타 추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등록 심사 단계에서 시험만 있었다면 시험 추가만 보이실 거고요. 과제까지 있었다면 시험 추가, 과제 추가까지 보이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현재 시스템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최종 평가의 경우에는 콘텐츠 등록에서 인정받은 평가 방법만 추가할 수 있도록 버튼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심사 등급 산정 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관에서 심사 등급 산정 정보를 입력하실 때 점수를 부여하시게 되면 내용이랑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경 신청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컨텐츠 등록 심사 메뉴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등록 심사를 누르시고 컨텐츠 등록 신청을 누르시면은 불러오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여기 2번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처럼 이제 컨텐츠 불러오기 팝업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꾸시려는 컨텐츠를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검색이 되셨다면 저 밑에 하단에 파란색 변경 신청 버튼을 눌러서 컨텐츠 변경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이제 선택하시고 이제 변경 신청서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저장 후에 신청 버튼까지 누르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다음은 과정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정 심사 변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 심사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 등록 신청에서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처럼 팝업이 하나 뜰 건데, 여기 보면은 과정 심사도 있고 변경 신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이 변경 신청 탭을 누르시고 이제 변경하시려는 과정을 검색을 하셔서 이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과정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변경과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이제 변경 신청서를 업로드 및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 후에 신청까지 누르셔야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심사에서는 그 다양한 게시판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통마당에 이제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원격 훈련 심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이심사의 Q&A 게시판이 있어서 또 원격 훈련 심사 관련된 또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그 Q&A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실이라는 게시판도 별도로 현재 이심사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격 훈련 심사 관련 양식이나 자료집, 각종 가이드 등이 현재 저희가 여기에 탑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심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